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는 박쌤과 함께 박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픽 2 읽기 3급 유형의 문제 중에서 16번에서 18번 문제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점 있거나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여기 한국어 공부는 박쌤과 함께 여기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는 게시판이라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면 각 번호별로 수업 자료가 있습니다. 이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모르는 것만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읽기 16번에서 18번 문제는요. 빈칸 고르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빈칸 고르기 유형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 유형의 문제와 대응 유형의 문제가 있다. 말 그대로 종합 유형의 문제는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완성하는 유형의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대응 유형은 두 내용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서로 짝이 되는 유형을 말한다.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슷한 문장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되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6번에서 18번 문제는요. 이 빈칸이 있는데요. 이 빈칸의 위치에 따라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빈칸에 문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이 빈칸은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문이고 나머지는 앞문장으로 보충하고 설명해주는 문장이다. 전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즉, 바로 앞에서 말한 종합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유형의 문제는 전체를 포괄한다. 그래서 그 전체 문장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번엔 빈칸의 위치가 중간에 있을 때는요. 그 빈칸에 있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지시어라고 있죠. 그, 전화 또한 접속사 있네요. 접속사를 보고 앞과 뒤에 있는 문장이 비슷한 문장이 나올 건지 반대의 문장이 나올 건지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세 번째로 빈칸이 문장이 끝부분에 있으면 그 앞에 1번 두 가지 상황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한 1번과 2번 상황에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빈칸의 문장이 이렇게 끝부분에 있을 때는 종합 유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앞뒤를 설명했던 아까 어떤 문장이었죠? 대응 유형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빈칸의 위치가 끝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종합 유형이 될 수도 있고 대응 유형이 될 수도 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우리가 빈칸의 위치가 처음에 있으면 포괄적인 내용, 즉 중심 어휘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라면 앞, 뒤에 있는 문장을 확인하고요.
꼭 접속사, 지시어를 확인한다. 또한 빈칸의 위치가 끝에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이 두 가지가 모두 확인해야 된다. 포괄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앞뒤 문장일 수도 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냥 그림으로 볼게요. 빈칸의 위치가 이쯤에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쯤에 있으면 이거는 빈칸의 위치가 앞에 있으니까 종합 유형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또 빈칸의 위치가 여기 중간쯤에 왔다. 그러면 여기 앞과 뒤의 문장을 보고 여기에 정답을 찾아야 된다. 그럼 빈칸의 위치가 이 끝부분에 있으면 아까 종합유형이라는 것은 전체를 포괄하는 그 내용. 그러면 여기는 전체를 포괄할 수도 있고 앞뒤 문장도 봐야 되고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 16번에서 18번 문제를 잘 풀면요. 뒤에 같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뒤에 읽기 28번에서 31번 문제도요. 빈칸 고르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6번부터 18번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뒤에 28번에서 31번 문제도 잘 풀 수 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26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오늘 27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죠?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 자, 일단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죠? 중간에 있다. 그럼 이 문장에 있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보고 추측한다. 그리고 접속사를 본다. 라고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런 문장을 읽을 때는요. 모르는 어휘는 찾지 않는다. 찾지 마세요. 일단은 내용의 흐름만 보면 됩니다. 대략 추측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떤 내용일 것이다. 내용의 흐름.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만 보죠. 모르는 어휘 찾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빈칸의 위치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 뒤 문장을 잘 읽어봐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공기에 질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은 매일 다양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기 오염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이 내뿜는 회색 연기를 생각한다. 그래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어떻게 된다? 자, 볼게요. 특히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도시 거주자들은 대부분 실내 공기로 숨을 쉬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실내에 오염된 공기와 화학물질 등이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앞뒤 문장 볼게요. 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이 내뿜는 회색 연기, 요거를 우리가 공기 오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쵸? 실내 공기가 어떻다고 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밖에 있는 공기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나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쩌? 나쁘다. 특히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도시 거주자들은 대부분 실내 공기로 숨을 쉬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시켜야 된다. 실내에 오염된 공기와 화학물질이 질병을 유발한다. 자, 오염된 공기와 화학물질이 질병을 유발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는 밖에만 나쁜 공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실내 공기가 지금 안 좋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밖에는 오염이 안 좋은데 안에는 좋다. 이걸 잘 모른다. 그게 문제점이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흐름을 보고 정답을 찾습니다. 다음 28번 읽겠습니다. 말이나 행동처럼 색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색도 당연히 해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개인의 색을 활용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땡땡땡 단체 색은 집단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구성원의 소속감을 높여준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같은 색의 옷을 입으며 소통하는 것이 그 예의다. 자, 빈칸의 위치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과 뒤의 문장을 봐야 되겠죠. 말이나 행동처럼 색도 의사소통을 한답니다. 따라서 색도 당연히 색이 다르다. 개인이 색을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단체 색은 집단의 전체성을 만들어주고 구성원의 소속감을 높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개인의 색을 활용해서 자신을 표현한 것처럼 뭐도? 그렇죠. 여기 들어가죠. 여기 볼까요? 똑같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나 행동처럼 색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단체도 같다. 개인도 그렇지만 단체도 같다. 이 얘기를 하려고요. 단체도 같다라는 말이었죠? 없죠? 그럼 어떻죠? 단체라는 단어는 집단이라고요. 같다라는 표현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마찬가지다 문법은 뭐죠? 뭐뭐과도 같다. 뭐뭐나 뭐 다름없다. 다르지 않다. 다름없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과도 같다. 단체도 똑같다. 좀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집단도 마찬가지다. 쉬운 말로 단체도 같다. 이 말을 단어를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면 비슷한 어휘를 많이 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어렵지만 자꾸 풀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음식에 대해, 또 얘기일까요? 빈칸 위치가 중간쯤에 있다. 라는 거 먼저 확인하고요. 앞뒤 문장을 좀 꼼꼼히 보겠습니다. 음식에 다양한 맛을 더해 주어 식욕을 촉진시키는 조미료를 향신료의 사용은 주로 고기를 주식으로 했던 민족에게 두드러진다. 나타나고 있다. 고기는 쉽게 부패되어 좋지 않은 냄새를 내는 단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향기나 매운 맛이 나는 나무의 잎과 열매를 고기와 섞어 조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향신료를 찾아낸 것으로 추측된다. 자, 이것이라는 거 아까 지시어가 있죠. 이것은 뭘까요?
바로 앞에 있죠. 부패되어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단점이 있다. 이것. 지금 부패되어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이것이 여기를 이 단점을 여기는 어떻게가 들어가겠죠. 어떻게 하면 향기나 매운맛이 난 나무에 고기를 섞어서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 단점 다시 한번 부패되어 좋지 않은 냄새 이것을 이 단점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죠?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그러면 부패되어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좋지 않은 냄새가 어떨까요? 냄새가 나지 않게 꼭 들어가야 되죠.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단어가 바뀌었죠. 없애다. 냄새를 없앨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향기나 매운맛이 나는 나무의 잎,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은 후추 이런 걸 말합니다. 고기와 섞어 조리해서 그게 바로 향신료가 되었다. 그래서 앞과 뒤의 문장을 보고 추측합니다. 네, 정답 2번이에요. 다음 30번. 자, 빈칸의 위치가 끝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뒤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것도 봐야 되고 종합 유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대응 유형의 문제일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인지 앞뒤에 맞춰서 보는 대응 유형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들 한다. 이게 중심 문장이겠죠. 일단 첫인상은 몇 초 만에 결정되어 버리고 바뀌지는 않는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쉽게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은 장점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뭐뭐보다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러 가지 작은 장점을 보여주기보다 그럼 어떤 걸 보여줘야 될까요? 작은이 아니라 큰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뭐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거 아니고 뒤에 다른 것이 나온다. 비교입니다. 비교를 나타낸다. 즉, 이거는 대응 유형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작은 장점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이건 아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큰 거, 작은 거 여러 개가 아니라 큰 거 하나. 이렇게. 큰 장점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더 좋다. 유리하다,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지금 보는 방법 이해했죠? 네. 자, 다음 31번. 또 빈칸의 위치가 끝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나타내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앞뒤도 봐야 되고 두 개 다 보겠습니다. 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공포심, 무섭다.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병으로 대인공포증 또는 사회공포증으로 불리는데 심하게 긴장하거나 매우 창피했던 일이 원인이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천천히 심해질 수도 있다. 한번 이런 공포증이 생기면 일반적으로는 평생 동안 낫기가 어려우므로 땡땡땡.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공포가 있다 그랬어요. 대인공포나 사회공포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또 천천히 심해질 수도 있다. 갑자기 천천히. 한번 이런 공포가 생기면 일반적으로는 평생 동안 낫기가 어렵다. 낫기가 어렵다. 안 낫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낫지 않아요.
안 남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긴 공포증이 안 나을 것 같다. 낫지 않는다. 그럼 뭐죠? 항상 수두한다.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한다. 겁에 질린 채 살아갈 것이다. 그렇죠. 사회생활할 때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살아갈 때 이런 게 낫지 않으면 불편하겠지요. 뭐가? 집에서는 아니겠고 가정생활은 아니지만 밖에 사회생활에서는 큰 불편을 겪게 된다. 그래서 앞뒤 문장을 본 대응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지금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을 좀 꼼꼼히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유용한 교통수단은 낙타이다.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을 물도 마시지 않은 채 320km씩이나 갈 수 있는 데다가 고기와 가죽도 유용하게 쓰여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땡땡땡 소중한 존재이다. 어떤 존재일까요? 낙타가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까닭은 수많은 저장 세포들로 구성된 위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에 난 혹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다. 발은 마치 스펀지처럼 넓고 커서 모래 위를 걸어도 발이 빠지지 않는다. 자, 사막에서 유용한 교통수단이 낙타. 낙타가 좋은 점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사막에 사는 사람에게 땡땡땡 소중한 존재다. 어떤 존재일까요? 있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 그렇죠. 없으면 안 돼요. 소중한 존재예요. 하는 둥 마는 둥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될락 말락 도움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안 좋은 거고요. 지금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이건 즉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2번입니다. 다음 33번. 자, 빈칸의 위치가 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도 봐야 되고 전체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어휘인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읽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과거와 현재의 거래, 신용 거래를 바탕으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로 나뉜다. 신용거래는 구체적으로 빚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연체된 적이 있는지, 빌린 돈을 정해진 날짜에 갚았는지 등이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좋은 등급이고, 죄송합니다. 또 고탄났네요. 10등급에 가까울수록 위험한 등급이다. 빌린 돈의 액수가 큰 것부터 적은 돈이라도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해 연체되는 것이 신용 등급 하락에 더 끼치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자, 뭐 지금 신용 등급이란 당 하나 나왔고요. 지금 돈을 빌리고 갚고 막 나오는데 그래서 신용 등급이 하락에 더 미치므로 신용 등급이 내려가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전체를 나타내는 내용이 돼요. 그럼 전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은 가능하면 돈을 빌리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할까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날짜를 잘 지켜야 된다. 얼마를 빌리든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리미리 빚을 갚아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신용 하락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전체를 포괄한 내용인데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날짜를 잘 지켜야지 한다. 그래야 신용 등급이 어떨까요? 위로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흐름 봤고요. 다음 34번. 자,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어요. 앞뒤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과학 이론이 있다. 미국의 기상학자가 컴퓨터로 기상 실험을 하던 중 발견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땡땡땡 여러 가지 사회 현상도 이 이론에는 적용될 수 있다. 유명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 사람을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일이 바로 그 예이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죠. 일단 미국의 기상학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기상학자가 컴퓨터로 기상 실험을 하던 중에 발견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도 이 이론이 적용됐다. 그럼 이게 뭘까요? 바로 앞에 있죠. 기상학자가 컴퓨터로 기상 실험을 하셔서 발견된 거 그것이 여러 사회 현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럼 이걸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기상이라는 말은 날씨와 관련된 거예요. 날씨를 실험하는 거. 그럼 기상학자가 컴퓨터로 기상 실험을 하던 중 발견한 건 요거겠죠. 그렇죠. 이 기상 현상뿐만 아니라는 플러스 하나 더 또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사현상에도 이 이론은 적용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상현상이라는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5번. 자, 빈칸의 위치가 거의 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도 봐야 되고요. 포괄하는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국내 입양된 아이들 중 70%는 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 입양이 선호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과거와 달리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식도 점차 희박해지고 있으며 땡땡땡 생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사회 전반적으로 아들보다 딸, 뭐뭐보다, 그럼 아들이 아니란 얘기죠.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딸을 선호하다, 좋아하다. 왜 그럴까요? 또 과거와 달리, 다르다. 반면에 다르다.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하는 의식도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희박하다는 것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또는 어떠한 생각도 어떻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딸보다 키우기가 힘들다. 그렇죠. 아들이 더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딸보다, 딸 아니에요. 딸보다 키우기가 힘들다. 당연히 힘들죠. 안 좋은 거죠. 그럼 아들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거 좋은 거죠. 아들과 딸을 구별해서 낳을 수 없다. 이런 말은 한 게 없고요.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야 된다. 이거 아니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아들에 대한 거 안 좋은 거. 아들이 딸보다 키우기가 힘들다. 이거는 좋은 거.
그죠? 이거는 관계 없고요. 시집 가는 거 관계 없고요. 그래서 아들이 딸보다 키우기 힘들다. 아들이 더 힘들고 안 좋다. 아들보다 딸을 좋아하는 이유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36번 볼게요. 자, 빈칸의 위치가 앞에 있어요. 좀 전체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겠죠. 전체를 포괄하는 중심 내용일 것 같다. 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자, 명절 이름이죠. 음력 1월 15일을 정월 대보름이라 한다. 그냥 명절 이름이에요. 정월 대보름에 어떻게 한다? 딱딱한 열매인 밤, 잣, 호두, 땅콩 등을 깨무는 것을 부럼 깨기라고 한다. 부럼은 보통 자신의 나이만큼 깨물어서 건강을 기원한다. 부럼 깨기는 12달 동안 부스럼,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나지 말라. 그 피부병이 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나지 말라고 한 의미로 행해줘. 또한 깨물었을 때 딱 하는 소리에 귀신이 놀라 도망간다. 귀신이 놀라 도망간다. 자, 지금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정월 대보름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먹었습니다. 밤, 잣, 호두, 땅콩을 먹었어요. 왜요? 왜 먹었을까요? 여기 전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을 기원했다. 피부병이 낫지 말라. 피부병이 낫지 말라. 부스럼이 낫지 말라는 것은 건강하라는 얘기죠. 귀신이 놀라 도망가다. 귀신이 있으면 좋은가요? 귀신이 놀라 도망가면 좋은 거다. 얘도 건강해지는 거고 얘도 건강해지는 거고 얘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포괄한다라고 얘기죠. 종합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죠? 비슷한 거. 한 해 동안의 건강을 빈다는 뜻으로 부럼 깨기를 했다. 자, 정월대보름 음력 1월 15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토픽 시험에서는 한국 문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KIIP라고 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문화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 혹시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부를 할 친구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보겠습니다. 37번. 자, 빈칸의 위치가 중간 뒤쪽에 있습니다. 앞뒤 문장을 좀 봐야 되겠죠? 서울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투명 우산을 배포했다. 줬다. 투명 우산은 좌우 위아래가 보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잘 보여 안전에 상당히 유익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우산은 바람이 불어 앞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투명 우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 그러면 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야. 앞과 뒤가 반대죠. 그럼 볼게요. 투명하다. 잘 보인다는 얘기죠. 투명은 장애물이 잘 보여서 안전에 상당히 유익하다. 좋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일반 우산은 바람이 불어서 앞을 가려. 아까 여긴 잘 보였죠. 여긴 앞을 가리게 되면 여긴 안전에 상당히 유익하다. 그럼 반대니까 여기는 위험하죠. 왜 위험할까요? 위험한 이유가 있네요.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장애물이나 아까 여긴 장애물이 잘 보였는데 여기는 앞을 가리면 장애물의 차량이 보이지 않아. 여기는 잘 보여 반면에 잘 보이지 않아. 이해되셨죠? 네.
앞뒤의 반대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다음 38번. 자, 빈칸의 위치가 좀 중간쯤에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음악 다방이 유행했다. 그래서 다방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이용되기도 했다. 또한 다방은 젊은 사람들의 미팅 장소로도 인기가 많았다. 음악을 틀어주는 사람이 재미있는 음악과 이야기로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 거리마다 대형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 음악 다방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면서 그곳에서 느꼈던 낭만과 여유도 사라져가고 있다. 자, 음악 다방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숍인데요. 음악을 틀어줬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 필요 없고요. 일단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뒤 문장. 음악을 틀어주는 사람이 재밌는 음악과 이야기를 하면 어색한 미팅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계속 어색할까요? 어색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편안하고 좋아졌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편안하고 좋아졌다는 것은 어떤 거죠? 편안하고 좋아졌다.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었다. 어색하다의 반대는 어색하지 않다. 자, 어색하다는 뭐 반대가 어색하지 않다. 그럼 어색하지 않다는 건 즉 다른 말로 자연스럽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그 문장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단어보다 문장의 흐름을 잡고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어디죠? 또 중간쯤에 있습니다. 앞뒤 문장을 잘 볼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가정을 시작으로 학교나 직장 등에서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고민하거나 힘들어할 때 그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 달성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힘들다고 한다. 자, 봅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만 뭐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맺기 힘들다. 인간관계가 맺기 힘들다는 것은 뭔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 좋아질까요? 자, 앞에 보니까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고민하거나 힘들어할 때 그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힘들 때, 그랬어. 고민을 들어주고 그 감정을 이해해준다. 감정을 서로 이해해준다. 그걸 뭐라면요? 공감하다. 라는 단어라 돼.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목적 달성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간관계 맺기가
힘들어진다 라고 해서 공감 능력.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해한다. 다른 사람이 그랬어? 그래 힘들었겠다.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이 떨어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지금 조금 어려운데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해 주세요. 자, 다음 40번. 자, 빈칸이 중간쯤에 있네요. 앞뒤 문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뒤에 찾아오는 열대야로 인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밤에 더워서 밤에 자기 힘들 때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처음부터 너무 낮은 온도의 물로 샤워를 하면 근육이 긴장돼서 체온이 다시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밤보다 아침에 샤워를 하는 것이 낮 동안 더위를 이기는 데도 좋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 그럼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갈까요? 자, 우리가 더우면 반대로 어떻게 찬물로 시작하죠.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갈까요? 찬물로 바꿔서 샤워를 하는 게 좋다. 왜? 처음부터 너무 낮은 온도를 샤워하면 안 좋다. 처음부터 낮은 온도의 물, 이게 바로 찬물이죠. 이거 처음부터 이거는 안 좋다. 근데 처음엔 어떻게 했죠?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서서히 찬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좋다라고 나와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1번. 빈칸의 위치가 또 주간에 있네요. 앞뒤 문장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사과이다. 사과는 하루에 한 개만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만큼 땡땡땡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도 저녁에 먹으면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사과 속의 성분이 장의 운동에 영향을 주어서 배탈이 나거나 위가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사과는 하루에 한 개만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만큼 사과를 하나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프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겠죠?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사과를 저녁에 먹으면 해가 될 수도 있다. 해가 되다. 해가 되다는 안 좋다란 뜻이에요. 그럼 해롭다. 해가 된다는 건 해롭다. 안 좋다예요. 그럼 좋다. 반대말은 이롭다. 해롭다는 유해하다, 유익하다. 단어 나왔죠? 그렇죠. 좋은 식품. 여기서 좋은이란 뜻을 찾아야 되죠. 어디에? 건강에 유익하다. 좋다. 1번. 이렇게 찾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다음 42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죠? 자, 중간쯤에 있네요. 자, 이게 어떤 문장인지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법이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가끔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우고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마음이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뭐죠? 이 마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얘기했어요. 앞뒤 문장을 보니까요. 자,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이 되었을 경우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우고 얻게 될 수 있다. 좋은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어떤 마음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도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 다른 말로 극복한다. 단어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3번. 빈칸의 위치가 중간에 있습니다. 앞뒤를 또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만성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만성 피로란 특별히 몸에 문제가 없는데도 쉽게 피곤하고 지치는 등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즉, 수면 부족, 잠자는 거요. 수면 부족 등의 이유로 어떤 상태와는 다르게 피로가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만성 피로에 빠진 사람은 심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자, 봅시다. 즉, 수면 부족 등의 이유로 잠을 못 자. 잠 이유로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달리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피로가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이다. 다르다라는 것은 반대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뒤에 볼게요. 피로가 반복되고 지속되는 걸 반대. 요거와 여기가 반대가 들어갑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게 아니고 반복도 안 하고 지속도 아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일시적이다. 요 단어가 일시적으로 피곤해지는. 일시적이라는 것은 잠깐이란 뜻이에요. 반복적이 지속되다는 것은 계속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과 뒤에 달리 반대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를 보고요. 앞뒤 문장을 봐야 될 건지 고민을 해보세요. 처음은 아니고 중간쯤이죠.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옷에 대한 생각에서도 나타난다. 여성들은 옷장에 옷이 많이 있어도 땡땡땡 생각하는 반면에 반대죠. 남성은 옷이 몇 벌만 있어도 사계절 동안 입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옷을 입을 때 고려하거나 의식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보통 자신의 멋을 표현할 수 있는 옷을 선택하지만 남성들은 간단하고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자, 남자하고 여자인데요. 여기 보니까 방금 전에 반면에 반대예요. 그럼 여성들은 옷장에 옷이 많이 있어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반면에 남성은 여기도까지 옷장에 몇 벌만 있어도 사계절 동안 입긴 충분하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남자는 몇 벌만 있어도 충분하다. 하지만 여자는 반대죠. 옷장에 옷이 많아도 어떻게 생각하지요? 그렇죠. 몇 벌만 있어도 충분한데 많이 있어도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입을 옷이 별로 없다. 여긴 충분하다. 여긴 충분하지 않다.
반대 중에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1번입니다. 자, 45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중간쯤에 있으니까요. 앞뒤 문장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려면 정 문화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정은 친근함이나 따뜻함을 느끼는 마음이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장소 등에서도 땡땡땡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 때 정이 들었다고 표현한다. 세상이 바뀌면서 인심도 예전과 달라졌지만 한국인들에게 정은 여전히 살아가는데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이라는 것은 정은 친근함과 따뜻함을 느끼는 마음. 요거죠.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하나 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장소 등에서도 또 같은 마음이죠. 요 마음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럼 다른 거고요. 도라고 했으니까 앞과 같다. 그럼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 이거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 어디 있을까요? 친해졌다거나 익숙해졌다. 친하고 따뜻한 마음.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지금 좀 중간쯤에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인돌은 약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돌 무덤이다. 돌로 만든 무덤. 무덤 속에는 다양한 유물을 넣기 때문에 무덤은 뭐뭐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무덤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입고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고인돌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특히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자, 고인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럼 돌무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덤 다양한 유물, 쓰던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뭐뭐뭐뭐 하는데 뭐뭐는데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중요합니다. 그럼 무덤을 통해 나온 유물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요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무덤이 왜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한 자료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쓰죠. 당시 사회제도, 그 당시 사회상, 옛날에 쓰던 옛날 무덤의 특징을 설명하는 고인들을 만드는 방법. 이거 아니죠. 1번과 2번 중에 답인데요. 제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생활 모습이라는 말은 제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법 같은 걸 말해요. 법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났네요.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모습, 사회상을 파악한다. 사회의 모습.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란 뜻이에요. 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제도는 아니다. 제도는 법이나 규칙 같은 걸 제도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 시대의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2번입니다. 다음 47번. 자, 빈칸의 위치가 끝부분에 있으면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앞뒤 문장을 확인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경쟁심이 강한 아이가 어디에서든지 주목을 받는다.
반면에 반대로 이거 중요합니다. 경쟁심이 약한 아이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의 우려, 걱정,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아이의 경쟁심을 길러주기도 어렵다. 왜요? 아이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하는 아이도 있기 때문이다. 자, 마음이 약하다, 어떻게 하는 아이도 있다. 자, 그러면 위에 볼게요. 다시 한번. 경쟁심이 강한 아이는 어디 가든 주목을 받는다. 반면에, 반대로라고 읽으라 했죠. 경쟁심이 약한 아이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면 마음이 약한 아이는 어떨까요? 이 경쟁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경쟁심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경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 경쟁심과는 거리가 있다, 거리가 멀다라는 뜻인 거. 거리가 있다, 멀다. 거리가 없다, 거리가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거리가 있는, 멀다라는 뜻이고요. 거리가 없다. 이거는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잠깐 단어를 살짝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할 때 비슷한 어휘와 반대 어휘를 꼭 공부해야 된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다음 48번. 자, 빈칸의 위치가 첫 번째 문장이네요. 왜요? 여기 길어도 여기가 첫 문장이죠. 자, 전체를 나타내는 문장일 수도 있고요. 앞뒤일 수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겠죠.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윗사람과 대화할 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눈을 어떻게 한다. 눈을 쳐다본다, 쳐다보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느껴져서 오히려 신뢰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대화할 때 시선 처리는 쳐다보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시선은 피하지 말고 부드럽게 마주 보면서 필요에 따라 적당한 눈짓으로 공감을 표현해 준다. 자, 여러 개 나왔죠.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상대방을 시선을 피하지 말라. 부드럽게 마주보다. 마주보다라는 말 지금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적당한 눈짓. 이 모든 단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다 같은 내용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죠? 피하지 말라랬죠. 부드럽게 마주보면서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쳐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49번. 빈칸의 위치가 이제 중간쯤에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설날에 하얀색인 긴 떡으로 만든 떡국을 먹는다. 한국 문화 이야기네요. 그러면 왜 새해 첫날인 설날에 가래떡으로 떡국을 끓여 먹을까? 그것은 가래떡의 하얀색이 한 해를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긴 가래떡처럼 재산도 늘어나고 땡땡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도 이유 없이 생겨난 문화가
분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죠? 긴 가래떡처럼 재산도 늘어나고 이어서 똑같은 거죠. 뭐뭐 하는 의미도 좋은 뜻이겠죠. 자, 떡국에 드는 이런 하얗고 긴 가래떡은 재산이 쭉 늘어나고 또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요? 길다라는 뜻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새해 첫날부터 하얗고 긴 것, 길다, 길다,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의미도 있다. 재산도 늘어나고 뭐뭐의 의미도 담겨 있다. 앞과 뒤가 비슷한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시간으로 16번에서 18번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중요한 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16번부터 18번 문제는 빈 칸의 위치를 확인한다. 두 번째, 위치를 확인한 후에 이게 뭐 종합적인 문제, 종합 유형의 문제인지 대응 유형의 문제인지 생각해서 빈 칸의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찾아보고 또한 접속사를 보고 반대의 뜻이 나오는지 그러나 아니면 이에 비해 이에 반해 다 반대예요. 앞과 뒤가 반대 접속사를 보고 반대를 나타내는 문장이 있을 건지 아니면 비슷한 문장을 쓸 건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세 번째, 어휘를 공부할 때는 비슷한 그 어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말이나 비슷한 말을 찾아서 공부를 해 둬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볼 때 짧은 문장을 뜻 찾지 말고요. 자꾸 우리가 추측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일까? 앞과 뒤에 접속사를 보고 이해하려는 연습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세세한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지는 마세요. 자꾸 읽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